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차마스입니다. 어느새 또 하루가 시작되네요. 하루가 시작되는데 여러분과 또 함께하는 즐거운 마음으로 또 저도 하루를 스타트 해보려고 합니다. 좋은 일들, 기쁜 일들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소망하고 여러분 살다 보니까 여러분 주위에 친구 있죠? 찐팬도 있고 친구도 있을 텐데 여러분 진정으로 상대를 아낀다면은 신경을 끄랍니다. 신경을 꺼라. 신경을 꺼라. 왜 신경을 꺼야 할까요? 그 사람은 금지된 것에 더 강하게 끌리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먹지 말라고 하면은 더 먹고 싶어지죠.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집니다. 이 마치 청개구리처럼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인지 심리학자가 있어요. 인지 심리학자들이 이를 심리적인 저항이라고 합니다. 저항이라고 하는데 이 심리적 저항은 자신의 자유를 빼앗겠다는 불만에서 비롯돼 가지고 무엇을 하지 말라 이런 말을 듣는 순간에 자신의 자유가 침해당했다고 느껴가지고 욕구가 오히려 더 커지는 거예요. 이러한 심리는 인간관계에서 작용하는데 내가 상대방을 바꾸려고 노력할수록 상대는 내가 원하던 모습에서 더 멀어져 간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가 담긴 충고와 조언이 있다고 하더라도 듣는 사람에게는 그저 자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 자식 관계나 오래된 연인 관계, 중마고 같은 친구 관계 등에서 그런 오해가 심해지죠.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상대가 변하길 원한다. 상대가 변하길 원한다면 오히려 가만히 내버려둬라. 가만히 내버려둬라. 그래서 사람은요,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깨달을 때만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진정 아낀다면 잔소리와 조언은 잠시 내려놓아라. 잔소리하고 조언을 잠시 내려놓아라. 이 삶의 길에서 헤매는 그를 인내심을 갖고 가만히 기다려주자는 겁니다. 누군가 자신을 묵묵히 응원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그는 그 응원에 감사함을 느끼고 행동을 바꿔 나가기 시작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또 한번 이웃 동네 삼성전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ASML이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또 충격스럽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반도체 기울 다시 오는 거 아니냐 걱정을 하는 거죠.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 업체죠. ASML 예상보다 아주 저조한 그 수주 그리고 매출 전망 이러다 보니까 트럼프 정부의 그 엔비디아 대중 수출 규제에 이어서 글로벌 반도체 주식 약세를 좀 부추겼습니다. ASML 1분기 순 예약이 39억 4천만 유로로 24년 4분기 순 예약은 70억 9천만 유로에 비해서 대폭 줄었다고 하네요. 거의 반토막 났네. 대중 수출이 미국의 수출 통제로 감소한 데다가 삼성전자랑 인텔의 주문이 줄어든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1분기 매출도 분석가 그 컨센서스보다도 낮은 77억 4천만 유로에 그쳤고 분석가들 평균 예상치가 77억 7천만 유로죠. 이번 분기 매출 전망 역시 분석가들 예상보다 낮은 72억 유로입니다. 72억 유로. 그리고 그 72억에서 한 77억 정도. 매출 총 이익률은 50%에서 53% 사이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이 관세로 인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이유인데 분석가들이 예상한 수치는 78억 유로죠. 순이익은 전년 동기에 12억 2천만 유로에서 약 23억 6천만 유로로 증가를 해요. 증가를 해서 분석가들의 예상을 넘어섰고 그런데 시장의 실망을 뒤집지는 못했다. 이날 네덜란드는 시장에서 ASML 주가는 오전 한때 6% 넘게 하락을 했는데 주식 예탁 증서 그 ADR이죠. 하여튼 여기 등록이 돼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그 주가의 영향을 상당히 좀 많이 받을 겁니다. 실적에 따라서 엉망 내는 거죠. 막 결국은 주가 폭락하는 거야. 하여튼 25년에 총 순매출 전망치를 기존 예상보다 크게 낮춘 300억에서 350억 유로로 하향 조정해서 시장에 충격을 줬고
ASML은 이 연간 전망치를 재확인한 거죠. 분석가들은 삼성전자랑 인텔의 그 지출 부진이 ASML의 매출 부진으로 이어졌다는 ASML의 TSMC 의존도가 더 높아졌다고 언급을 합니다. 삼성과 인텔의 지출의 부진이 결국 ASML의 부진이다. 그런 거죠. 쉽게 말해서. 그리고 ASML의 CFO가 중국 업체 주문이 올해부터 20%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했으나 1분기에 중국 시장의 시스템 매출 비중이 27%로 예상보다 안정적이었다고 합니다. 대만을 제한 다른 지역의 매출이 줄었다고 밝혔고 CEO도 이 고객들과의 대화는 25년과 26년이 성장의 해가 될 거라는 예상을 뒷받침하지만 이 관세로 거시경제 환경이 불확실성이 커졌다. 따라서 당분간 또 변동성이 높은 상황이 지속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네요. 하여튼 여러모로 상당히 좀 피곤합니다. 트럼프 정부에서 시작한 관세 전쟁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죠. 올해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이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어요. 시장조사기관에 보니까 지난 1분기 기준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3% 정도 성장을 했고요. 이는 기관이 당초 전망했던 6% 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수준이다. 분기 말에 관세 관련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주요 제조업체들이 재고를 조심스럽게 축적하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함에 따라서 향후 시장 흐름에도 영향을 미치다 보니 올해 연간 4% 성장이라는 기존 전망치를 달성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오히려 성장률이 0%에 머무르거나 마이너스로 돌아설 수 있다고 내다봅니다. 이번 조사에서 1분기 출하량 집계 기준 삼성은 20%의 점유율로 1위 자리를 탈환했고 삼성은 지난해 4분기 점유율이 16%로 줄면서 애플이 1위 자리를 빼앗긴 바 있어요. 갤럭시 S25 시리즈랑 새로운 그 A 시리즈로 출시로 출하량이 증가한 덕분이라는 게 카운트포인트 리서치 분석이죠. 애플은 출하량 기준으로 2위를 차지했는데 실적면에서 역대 1분기 기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고 애플은 일반적으로 1분기 신제품을 잘 출시하지 않지만 올해는 아이폰 16e예요. 16e를 내놓으면서 일본 등 일부 시장에서 점유율을 끌어올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폭락장에 강큰 개미들이 좀 많다. 그리고 4월에 글로벌 증시가 트럼프의 그 관세 발표 대폭락을 맞았는데 이른바 개미들은 이를 저점 매수의 기로 삼아서 적극적으로 시장에 뛰어들더라. 주식이나 자산 가격이 일시적으로 크게 하락했을 때 이를 저가 매수의 기로 삼는 투자 전략인 일명 바이 더 딥이라고 하죠. 바이 더 딥. 바이 더 딥, 그 딥에 나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한국예탁결제원 같은 데 보니까 4월 1일에서 15일 국내 개미들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약 5조 2천억 정도 샀다고 하네요. 이 기간 결제 기준으로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순매수액은 3조 7,232억이죠. 3조 7,232억. 이것보다도 많이 샀네요, 보니까. 트럼프의 그 고율의 상호관세 부과 정책을 발표한 이후 미국 증시는 역사상 최대 낙폭을 기록했고 코스피 코스닥도 장중 한때 5% 이상 급락을 해서 이 사이드카까지 발동하는 등 혼란스러운 장세를 보였는데 그럼에도 국내외 시장에서 개미들은 적극적인 매수 전략을 펼쳤습니다. 폭락장에서 개미들이 주로 사들인 종목은 국내 시장에서 시가총액 2등인 하이닉스 1조 5,600억 정도 가장 많았고 이어서 삼성전자 1조 4,380억, 현대차 4,760억, 기아가 1,933억, LG전자 1,330억이네요. 서학개미들이 미국 주식 비중은 더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초부터 미국 주식 누적 순매수 규모는 137억 3,390만 달러,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서 순매수액은 49억 2,932만 달러 대비 약 3배에 달한다. 많이들 사는 것 같네요. 요즘 보니까 막 2배짜리, 3배짜리 그런 ETF 레버리지를 많이 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잘못 사면은 진짜 많이 물려가지고 꼬라박기 딱 좋습니다. 하여튼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힘내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또 다음 시간에 봬요.